자, 개념 나갑니다. 우리 고차방 정식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 뭐였냐면 인수분해였어요.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푼다. 그래서 인수분해 도를 따라갔었는데 다양한 문자에서 뭐 배웠어요? 상반방 정식 배웠고요. 보기차식에서 보기차방 정식 배웠어요. 그럼 다양한 문자는 여기서 배우는 게 뭐다?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있는 것이 정상, 두 개 있는 것이 정상. 그래서 연립방 정식을 여기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미 배웠습니다. 중학생 때 학습했고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거기서 연립 2차 방정식만 학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 하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네 글자가 1차 다항입니다. 연립 1차 다항 방정식을 줄여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근이라는 것은 중복도가 몇이냐에 따라 2중근과 3중근, 4중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중근은 예입니까? 예입니까? 1번, 2번. 예라고 했어요. 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근이에요. 왜요? 중근을 맨 처음 배운 게 언제입니까? 2차 방정식입니다. 판별식에서 처음 배웠어요.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배웠죠. 즉 중근은 중복도가 2인 걸 뜻해요. 어디서? 교육과정에서. 하지만 수학 전체로 따지고 보면 얘를 중근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교육과정 상은 뭘 의미하느냐? 연립 1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3차 방정식 통틀어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이해가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 3중근을 배우는 느낌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운다. 근데 문제에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놓고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원래 연립 방정식은 연립 1차지만 연립 방정식이라는 대분류도 있는 거니까 어색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 자, 연립 방정식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입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감법이죠. 대입법은 말 그대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x 마이너스 2y는 6에다가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고요. 가감법은 적절히 연산하여 하나의 문자를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근본이 누굴까요? 근본이라 함은 우리가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에서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맞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있잖아. 사실은 얘만이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얘는 정확히 말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하지만 x와 y라는 두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항이 뭐가 존재할 수 있죠? x 제곱항이 있고요. y 제곱항이 있고요. xy 항이 있고요. x 항이 있고요. y 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항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z까지 나온다면 항은 또 많아지죠.
W도 나온다면 항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대수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수의 본질. 자,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식이 복잡해지죠. 근데 문자의 개수가 예를 들면 3개입니다.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야 나는 이 문자를 알 수 있죠? 3개 나와야 알 수 있죠. 문자가 4개 나오면 식이 4개 나와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식이 나오면 우린 뭘 할 건데?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무엇에 도전할 거냐는 거예요. 뭐에 도전할 거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에 도전할 거 아닙니까? 맞죠?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가 많이 나오고 식이 많이 나와도 문자의 개수를 줄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납득되시나요? 그럼 문자의 개수를 쭉쭉쭉쭉쭉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한 것이 원칙이다. 그럼 문자를 줄였어. 문자를 하나로 줄였어. 그럼 이건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되지. 그걸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죠. 1차 방정식을 배웠고 2차 방정식을 배웠고, 근데 3차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어요. 인수분해 되는 것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것도 풀려면 뭘 배워야 돼? 3차 함수를 배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배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가 하나인 방정식은 풀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세요. 이제 이해됐어요? 문자가 하나인 건 풀 수 있다. 왜? 풀 수 있는 것만 나올 거니까요. 그죠? 풀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럼 문자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됐어. 그럼 그에 해당하는 식의 개수도 나와야겠지. 그럼 그것을 보고 우린 뭐라 부르는 거야?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대입법.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나타내서 대입할 수 있으면 장땡 아니냐는 거지. 즉, 이 대입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누구지? 누구냐? 1차 방정식이지. y는 몇 x 플러스 몇 하려면 1차 방정식이 있어야 돼. 물론 쌤 얘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y 자리에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드물죠. 이런 친구는. 드물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차 방정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고 차수가 1차인 하나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최고 차수가 1차인 하나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때? y제곱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y는 풀마루트 머시기가 되면서 이거는 쓸만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어? 나는 최고 차수가 1인 문자가 포함된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특이한 순간 아니냐는 거야. 제가 만약 여의도고였어? 그럼 이런 것까지 집중해서 가르쳐요. 이런 특이사항을 많이 출제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1차 방정식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 1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으면 문자 하나로 만들 수 있으니 장땡. 이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세요. 자, 이건 번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 문자가 여러 개야. 그에 따른 식의 개수도 얘랑 비슷하게 같은 개수가 나왔다 쳐보자. 여러 개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은 이제 뭐밖에 없냐면 저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맞지? 이게 이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야.
이것 때문에 나온 수학적 도구가 뭔지 알아? 바로 행렬이야, 행렬. 여기를 타파시켜주는 것이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과정에 들어가면 행렬이라는 게 지금은 짜증날지 몰라도 나중에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아, 이거 진짜 무슨 선대 과학자, 수학자들이 미친놈 새끼들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생각으로 창의력으로 방정식을 해결해 버렸어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대학 과정 때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행렬이라는 것이 절대 그냥 단순한 너희들을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아무튼 자, 그럼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종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연립 1차는 1차야, 그치? 연립 2차는 2차? 아니야. 2차가 하나라도 있으면 연립 2차야. 근데 3차가 섞였어? 연립 3차인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중 최고 차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연립 몇 차인 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종류가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첫 번째 1차 방정식과 1차식은 0,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가 있겠죠. 이 두 가지만 잘 풀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새끼 봐봐. 어때? 끝났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끝나. 그렇지? 대입하면 끝나.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수학은 항상 막히면 해결을 어디서 하죠? 내가 배운 것에서 합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어요. 나는 대입을 할 수가 없죠. 이유가 뭐야? 1차 방정식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나 뭐 하면 돼? 1차 방정식을 유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x랑 y라는 어떠한 두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개 연립되어 있어. 어떤 방법이든 개똥꼬쇼를 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얻어내면 그만이다 이거야. 즉, 이 친구의 목표는 누구냐? 이거다 이거야. 나 저기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2차 방정식 2개가 연립되어 있어도 나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 이거야. 그리고 우린 2차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이미 배웠죠. 뭐죠? 인수분해죠. 그렇죠. 인수분해 하자 이거야. 인수분해. 사실상 연립 3차도 마찬가지겠지.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배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안 배웠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도 뭐만 배웠어? 인수분해 되는 것만 배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 나올 수 있어. 안 나오는 것뿐이야. 굳이 난이도를 올리지 않은 것뿐 똑같아. 따라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볼 거야. 그 첫 번째,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뭐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인수분해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14번입니다. 어때? 1차 방정식이 있네? 끝난 거야 그러면. y는 x-2다. 그대로 같이 써봐. 저랑 올바른 풀이 과정을 한번 써봅시다. y가 x-2다. 기억을 니은에 대입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x-2 마이너스 x-2의 제곱 넘길게요. 마이너스 14는 0. 계산해.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는 0. 그러면 2x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2x 제곱에 x강 사라졌고 마이너스 18. 따라서 x 제곱은 9. 그러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지. 자,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x가 3일 때 y는 몇입니까? 1이죠. 또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5이다. 이게 첫 번째 해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써도 돼요. x는 3, y는 1 괄호 또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x, y는 3, 1 또는 x,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교육 과정 교과서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우리도 웬만하면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수 확인해 보니까 둘 다 2차 방정식이네. 그럼 그 해법 첫 번째가 뭐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x 플러스 y가 0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x 마이너스 y가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이 8인 경우 또는 x 플러스 y가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이 8인 경우 이렇게 문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풀어요? 요거 풀듯이 대입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하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셨죠? 즉, 이 친구는 근이 최대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근이 2개예요, 무조건 최대. 근데 딱 대입했을 때 얘가 중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그럼 근이 몇 개야? 하나죠. 여러분 여기선 중근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야. 값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x는 1이고 y는 2인 게 제곱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오해하지 마. 잘 들어. 대입을 했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근이 몇 개야? 해가 몇 개야? 몇 개야? 2개야. 없다 아니지? 허근도 근이야. 조심하시고. 다음 요 친구. 자, 인수분해 했어. 그랬더니 서로 다른 2개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자, 인수분해. 해가 최대 몇 개 나올까요? 여기서 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2개라며. 여기서 몇 개? 2개. 최대 몇 개?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지선다에 이런 발문이 가능한 거예요. 해가 아닌 것은. 그럼 나머지 해 4개가 다 나왔다는 뜻이죠. 남은 하나만 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x-y가 0이다. 그럼 xy가 같다는 거지. xy 같은 거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지? 난 저거 안 풀 거야.
괜찮아? x랑 y랑 같은 게 발문에 두 개밖에 없잖아. 그 다음 쟤는 x랑 y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 중에서 2개만 그린 거잖아. 그지? 근데 절대값이 같은 거 보여? x, y? 답 몇 번이야?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 이해돼? 절대값은 같다고 했잖아. 근데 얘 혼자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 물론 x, y가 실수란 말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었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인수분해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132번 같은 거 보면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풀이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딱 봐도 위에 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이 친구는 근이 최대 몇 개? 4개 있겠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근이 최대 4개인 거야. 그럼 그 중에서 x, y의 최대값을 구해라.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x, y는 뭐랑 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물론 다 구해가지고 x, y 곱해보는 건데 x,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와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x값이 0에 가장 가까운 걸 생각하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죠. 이런 식변형도 가능합니다. 언급만 하는 거지 여러분 문제 풀 때 아마 생각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133번에는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되는데 어떻게 돼? x-2y의 제곱은 0이 되지. 이 친구는 근이 최대 몇 개겠구나? 2개겠구나. 인정? 근데 문제 봐봐. 어때? 해가 이거래. 여러분 느껴져? 이 해의 개수가 접혔다가 펼쳐졌다가가 느껴져야 돼. 인수분해 했는데 식이 2개가 나왔어. 그럼 펼쳐진 거야. 그치? 얘가 2개 나왔다. 이렇게 이해돼? 근데 각각에서 근이 또 몇 개? 2개씩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는 애초에 여기서 하나의 식이 나왔지? 그러니까 펼치지 못하고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 나왔지? 그럼 얘는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야. 근데 문제에서 몇 개래? 1개래잖아. 무슨 뜻이야? x자리에 2y를 대입하면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주르르르륵 나오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다음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교과서 또는 올림포스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해결하는 건 없어요. 문제가 없더라는 거야. 하지만 배우긴 할게요. 있는 방법이니까. 두 번째는 2차 항 소거예요. 2차 항이 다 사라지면 1차 방정식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의 식도 아래 식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2차 항이 소거되잖아. 그럼 1차 방정식을 얻어내죠. 그런 풀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항을 소거하고 나면 1차 방정식 몇 개를 얻어내죠? 하나만 얻어낼 수 있는 거 맞지? 즉 얘는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인 거지. 그치? 이런 형태가 하나밖에 못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잘 들어. 얘는 문제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얘인데 두 식을 적절히 더하고 빼가지고 식을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 친구는 사실 근본이 어디예요? 이거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얘를 빼보세요. 5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이죠. 여기가 근본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이 두 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해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친구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슷한 형태다. 다음입니다. 사실상 이 친구가 최후의 방법이에요. 이 세 번째가. 최후의 방법. 세 번째, 상수항소거예요. 참 개뜬금없죠. 아니 2차 항을 없애서 1차 방정식을 얻어내는 게 목표인데 갑자기 상수항을 소거하래. 무슨 뜻이냐면 얘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보면 될 수도 있다. 뭐가 인수분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상수항을 없애봤을 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 근본 없는 형태라는 거야. 얘는 1차 방정식 만들기 위해서였잖아.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될까봐 소거해보자는 거지. 그치? 사실 굉장히 구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 몇 개예요? 인수분해 하는 게 목표잖아. 최대 4개의 근을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인수분해랑 똑같이.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결국엔 2차 방정식 2개가 연립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은 뭐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하세요.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2차항 소거는 얘를 조금 더럽혀 놓은 형태에 불과하고, 상수항 소거는 인수분해 되니까 되는 것을 기대하고 해보자 이거야. 결국엔 이거 하나야, 그지? 결국엔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해. 인수분해 해서 이런 형태를 유도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의 유형틱한 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대칭 방정식이에요. 대칭 방정식. 대칭 방정식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지? 대칭 방정식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2차식은 0꼴로 표현할 수 있는 등식이에요. 대칭 방정식은 정의가 뭘까요? 대칭식은 0꼴로 표현할 수 있는 등식이에요. 우리 대칭식을 미리 배웠던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칭식 뭔지 알죠? 문자의 위치를 뒤바꿔도 그 값이 일정히 유지되는 식을 말해요. 대칭식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모든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지. x와 y를 문자로 볼 게 아니라 x 플러스 y와 xy라는 이 식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라. 이런 얘기야. 자, 140번이야. 어때? 대칭식이네요. 이러지 말고 연립방정식 맨 처음에 보면 뭐 해야 돼? 차수 체크하셔야지. 위에 있는 식 몇 차?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오답을? 2차죠. x, y 항이 보여요. 밑에 있는 식은 2차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상수항 소거를 시도해 볼 법하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린 얘가 대칭식이라는 게 보이죠. 그럼 대칭식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푼다. x 플러스 y와 x, y를 하나의 문자로 보겠다 이거야. 즉 치환할 거예요. 근데 뭐 치환할 때 뭐 a, b를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통 이런 걸 써요. u와 v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기하라는 과목과 연관이 있어요. 벡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몰라도 문제는 이제 u와 v를 쓰도록 합시다. 좀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 하게 되는 게 뭐야? 기본 대칭식으로 나타내는 걸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에서 쌤이 약간 트레이닝을 해놓은 거죠. 식이 어떻게 변해?
u 플러스 u 마이너스 v는 1. 그럼 밑에 있는 식은 u제곱 마이너스 2v는 5다. 그 다음 뭐 해요? 다시 맨 처음으로 오는 거죠. 1차가 있는지 봐요. 있어요? 있네요. 대입하면 되겠죠. u는 v 플러스 1? 진짜 느낌 없다, 그지? 그치? 그러면 완전 제곱을 해결해야 되니까 차라리 v는 u 마이너스 1이 낫겠네.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u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u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해주면 됩니다. u제곱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바로 세팅할게. u가 3 또는 몇이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u가 3이면 v는 몇이에요? 2. u가 마이너스 1이면 v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원래 여기서 뭐 하는 게 맞아? 이제 x 플러스 y와 x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스타트지. 근데 어때? 1차잖아. 그럼 대입하면 끝나지. 이해됐어? 대입하면 돼. 근데 있잖아. 이 친구 보면 뭐가 떠올라, 얘들아? 근각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서 x,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잡아주는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대입 한번 해볼게. 대입한다. 대입해보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다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잡는 것이 유리할 거라는 거야. 알겠니? 똑같은 과정이야. 그럼 1이랑 2네. 그럼 해가 어떻게 돼? x가 1이면 y는 2가 되는 것이고 또는 x가 2일 때 y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있잖아.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뭐야? 찍는 거야. 대충 보이잖아. 2, 1 맞니? 아까도 얘기했지. 근데 찍었을 때 주의사항이 뭐야 원래? 그것만 근인지는 알 수 없는 게 맞잖아 원래.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니까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더해서 얘고 곱해서 얘가 되는 것이 내 눈에 바로 보인다면 그냥 그거 끌고 가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해볼까요? 뭐랑 뭐죠? 마이너스 2랑 1이겠네요. 그러면 뒤에 나올 근은 x가 마이너스 2면 y는 1이고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다. 이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따라왔니? 자, 여러분이 이걸 배웠다면 이제 이 말을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고 있지만 문제는 연립 3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겠죠. 4차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대칭 방정식을 학습했으니까요. 첫 번째,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아니 대칭 방정식 왜 이따구로 푸는 거야? 왜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야. 왜? 내 목표가 뭐라고 했지?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 목표는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랬어. 즉 차수를 낮춰가고 싶다는 거잖아. 맞아? 차수를 낮춰가고 싶다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죠.
얘 때문이에요. x, y라는 2차를 1차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얘는 별 효능이 없다는 거야.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차수를 줄일 수 있거든. 그러면 결국에 x 대칭 방정식에 대한 연립 방정식은 x 플러스 y와 xy를 치환한다. 맞죠? u와 v로 치환해. 그러면 치환하고 나면 여기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u와 v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라는 거야. 맞지? 치환하고 나면 여기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뭐에 대한? u와 v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u와 v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항을 생각해봐. 첫 번째, u제곱 나올 수 있겠지. 다음 uv 나올 수 있고요. 다음 v제곱, u, v,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차수 생각해보자. 상수항 차수 0, v 차수 1, u 1, 너 2, 너 2, 너 2 이렇게 되지. 이번엔 x와 y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보자. x, y에 대해선 차수가 몇 차인지 생각해보자고. 얘 x 플러스 y의 제곱이지. 몇 차야? 이거 2차야. 얘 몇 차야? 이 새끼가 3차가 돼. 그치? x 플러스 y 곱하기 xy잖아. 그럼 x제곱 y랑 xy 제곱 아니야. 3차야. 이거 몇 차야? 이거 4차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 너네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갑자기 연립 3차 방정식이나 연립 4차 방정식이 나왔어. 확신을 가져야 돼. 아, 이거 무슨 방정식이구나. 대칭 방정식이구나. 치환하고 나면 몇 차 이하로 떨어지겠구나. 2차 이하로 떨어지겠구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잘 들어. x 플러스 y와 xy를 uv로 치환하고 나면 어디로 가? u와 v에 대해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야. 그럼 uv가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어? 4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하나의 uv에 대해서 xy 쌍이 몇 개까지 나와? 2개까지 나와. 얘는 근이 최대 몇 개야? 8개지. 8개. 근데 여러분 이 친구도 문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얘랑 얘를 잘 쓰지 않아요. 문제에서. 얘랑 얘를 쓰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느낌을 가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잘 사용하진 않는다. 많이 쓰는 게 뭐야? 해봐야? 요 친구야, 요 친구. x 플러스 y의 제곱. 요 친구를 많이 쓰게 돼요. 자, 물론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한 변형 형태로 굳이 x 플러스 y와 xy를 치환하는 문제만 나오리란 법은 또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2x 플러스 3y와 6xy를 치환해야 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만한 거죠. 2x를 하나로 보고 3y를 하나로 보면 결국엔 x 플러스 y와 xy 아니냐는 거야.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렵게 나오면요. 또는 진짜 개빡세게 나오면 어떻게도 나와? 얘랑 뭐 이 친구를 치환해야 되는 문제로 나오는 거야. 진짜 빡센 문제지 이러면. 얘네를 하나의 문자로 봐야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고.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뭔 말해? 두 개의 치환을 해서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는 형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는 거지. 왜? 대칭 방정식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야. 치환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 한계예요. 141 바로 나오죠? 맨 처음 뭐 해요? 차수 체크. 차수 체크. 위에 거 몇 차? 2차. 밑에 거
3차 와우 대칭인가 보다 생각해야지. 대칭이 아니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치환이 필요한가 보다 라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y와 xy를 치환하면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돼? u 플러스 v는 11. 아우 땡큐 그죠? 1차 땡큐. 다음 밑에 있는 건 xy로 묶을 수 있는 거지. u v는 30. 와 너무 예뻐요 그죠? 때려 맞춰도 되지? 5, 6이 되겠네 5, 6. 그러면 u가 5이고 v가 6인 케이스 또는 u가 6이고 v가 5인 케이스가 있겠지. 또 때려 맞춰. 2, 3, 5, 1 이렇게 하면 끝나지. 문제에서 xy의 최소값이라고 하네. 그럼 2, 3보다는 5, 1이 좋겠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5. You get it? 여기 있죠. 146. 할 수 있겠어? 힌트를 너무 세게 줬다 아까 그지? 2x와 3y를 하나의 문자로 바라보면 되겠죠. 뭐 이게 143번 보실래요? 이 이야기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들어. 대칭방정식이지. 맞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인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x, y까지를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uv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뭐 구하래? 문제의 발문이 대칭 형태야 얘들아. 그럼 알파랑 베타를 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 이 친구 뭐 어떻게 구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uv 선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값이 뭐냐고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x, y까지 가고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일 거다. 뭔 말해? u 플러스 v는 8, 2u 마이너스 v는 4. 여긴 가감법 때리면 되겠네. 더하면 3u는 12, u는 4, u가 4면 v는 4. 이걸 만족하는 거 2 알긴 알지. 하지만 그걸 구할 필요 없이 4의 제곱 마이너스 8로 답을 구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146번을 다시 보면 이 친구는 x, y의 값을 구해야 돼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구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얘는 x, y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3x와 2y에 대한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대칭 형태가 깨진 거다 안 깨진 거다? 이건 깨진 거예요. 오히려 3x 플러스 2y가 대칭이 안 깨진 거죠. 오케이? (147번입니다) 자, 두 연립 2차 방정식이 공통인해를 갖는데요. 뭐 이때 뒤에는 뭐 그냥 발문이고요. 뭐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공통인해를 갖는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저 공통인해를 알파와 베타로 잡는 거예요.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알파 베타를 잡지 않고 그냥 x, y를 그대로 둔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갈 거지만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이해되지?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순간 얘는 다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 한꺼번에. 원래는 얘네가 따로 해를 갖는 거고 따로 해를 갖는 건데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순간 얘네가 하나로 엮이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문자 몇 개입니까? A도 있어요. C발 B도 있어요. 4개죠. 식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정상적인 형태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A와 B를 가지고 있는 걸 굳이 지금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A와 B가 존재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식을 빼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뽑아 먹어도 되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2니까 알파 제곱 에 이 친구 제곱 더하는 거죠.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은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알파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파가 3일 때 베타는 몇이에요? 예.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 대입해서 A 값과 B 값을 조사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 얘랑 얘를 바로 연립해도 되지 않냐는 거야. 그치? 근데 알파 베타를 대입해야 된다는 저 근본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특이점에 도달하면 문제는 알파 베타를 대입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서술할 텐데 내 식엔 자꾸 XY밖에 없는 거야. 그럼 XY와 알파 베타 중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 헷갈린다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 대입하지 않고 대입했다 가정하고 그냥 XY로 풀어도 무방해.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대입하라는 거야. 알겠어? 어려워지면 반드시 대입한다. 이게 이 유형에서 챙겨가야 되는 사실이야. 알파 베타를 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자, 150번입니다. 자, 워딩을 보세요. x, y에 대한 두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두 해가 뭐 한대? 일치한대요. 근데 앞에 있는 식을 보니까 몇 차? 연립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건 해가 몇 개예요? 물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개수의 비가 다른 걸 보아하니 2분의 3과 2분의 1이 다르잖아. 기억나니? 이게 다르니까 얘는 해가 무조건 하나예요. 그럼 그 하나가 얘 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해를 알파 베타라고 잡고 이 두 친구로 먼저 그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거죠. 전 말했어요.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면 알파 베타를 꼭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 공통근이라는 공통해, 공통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순간 가끔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라.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중요한 얘기야. 다음.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거죠. 이 연립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쌍해를 갖는데 그러면 펼쳤다, 접혔다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1차지. 1차 하나 나왔네요. 그럼 근이 몇 개야 최대? 2개잖아. 근데 하나라는 건 대입했을 때 판별식이 0일 거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니? 지금 얘들아 XY가 실수란 말이 없지. XY가 실수 제한사항이 없잖아. 허수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해가 2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이라는 건 판별식이 0일 때만 가능한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판별식이 어디서 기인하니? 근해 공식에서 기인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둘로 나누어 보겠다는 거잖아. ABC가 실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떠한 하나의 실수에 어떤 실수를 더하고 뺐어. 어떤 실수? 0이 아닌 실수를 더하고 뺐잖아.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다른 실근이 나온다.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중근이 나온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게 허수가 되지. 그래서 어떠한 실수에 허수를 더하고 뺐으니 서로 다른 두어근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ABC가 실수라는 가정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근데 ABC 중에 허수가 존재할 수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아니지. A 자체가 허수일 수 있잖아. 따라오니?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뭘 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건 확실하지. 어떠한 것에 어떠한 걸 더하고 뺐으니까. 이해돼?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실근 두 개인지 허근 두 개인지 또는 실근 하나 허근 하나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면 어때? 얘가 없어지지. 확실한 건 중근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가 허수인 건 확실하지.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도 허수일 수 있고 얘도 허수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가정이 없으면 판별식이 0이면 중근, 0이 아니면 서로 다른 두근. 이거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 정도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활용은 안 건들게요. 활용의 목표가 뭐죠? 내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를 평가하고자 나온 문제예요. 그 말은 나타냈다면 문제는 쉬울 거예요. 나타내는 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어려운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부정방정식이에요. 일단 부정방정식이 뭔지는 알아야겠어요. 부정방정식. 이게 그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에요. 부정이란 그런 뜻입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유한하게 몇 개를 찝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뜻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 이런 거 있죠. 더해서 1이 되는 x, y는 뭐가 있어요? 0일도 있고 1, 0도 있고 2, 마이너스 1도 있고 많아. 너무 많아. 무한해. 무수히 많아. 그럼 이건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조금 더 단촐한 정의를 써요. 뭐냐? 보통 이런 상황이 언제 나오냐는 거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그 문자의 개수를 어느 정도 유한하게 구해낼 수 있어요. 언제 해가 무수히 많아지나? 문자의 개수에 비해 식의 개수가 부족할 때다 이거야. 부족할 때. 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에 비해 더 작은 이런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냐면 아니 씨발 왜 배우는데? 아니 연립 2차 방정식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면 푸는 방법 배웠잖아. 근데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 나오는 경우를 내가 대체 왜 배우고 있냐 이거야. 부정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2y가 5다.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여기서 x, y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줘봐. 얘가 자연수라고 제한됐어. 그럼 x, y는 뭐가 있어? 3, 1, 1, 2라는 유한한 해를 갖지.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자의 조건이 주어지는 순간 얘가 하나의 식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식이 2개다 라는 거지. 이해됐니?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부정방정식뿐만 아니라 다른 연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까 공통인해 갖는 유형 보세요. 자, 띄워드릴게. 앞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필기할 거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연립 2차 방정식. 여러분 연립 방정식은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이런 형태를 우리 연립 방정식이라 부르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은 대수적 풀이를 배운 다음에 다음 단원이 2차 함수가 나오면서 기하적 풀이도 배우죠. 납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 근해 공식을 배운 다음에 2차 함수에 가면 y는 너와 y는 너의 연립이라는 형태로 기하적인 풀이도 학습을 한단 말이지. 인정? 노인정? 인정해? 인정해? 얘는 왜 안 하는 거야? 당연하게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항상 대수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지. 맞지? 그래 왔잖아 지금까지. 오늘도 그랬고.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 여러분 사실 이거 기하적으로 보면 뭐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이러한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해구할 때 여러분 대입법 쓰거나 가감법 쓴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해도 돼? 너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직선이고 너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잖아. 1차 함수들 아니냐고. 그럼 기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친구가 이렇게 생기면 이 교점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곳 아니냐는 거야. 납득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너분의 너와 너분의 너가 다르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며. 그게 직선의 입장에서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거든. 그렇지? 어디서 만나든 간에 교점이 하나야. 근데 얘가 언제 해가 무수히 많지? 이런 상황에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 이유가 뭐야? 같은 직선이니까 그래. 같은 직선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y절편이 살짝 달라? 그럼 얘는 평행하지. 해가 없다 이거야. 교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도 충분히 기하적 풀이를 논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인정? 얘는 왜 안 하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2차 방정식 중 너희가 그래프를 아는 건 딱 하나야. 뭐? 2차 함수밖에 없어. 그러면 y제곱이라는 항이 등장하면 어떡할 건데? xy라는 항이 등장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기하적인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없어. 공통수학 2 선행한 애들 이거 뭐야? 원이지. 원까지는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를 배우는 게 어디? 기하 과목이야. 기하 과목에 가면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2차 곡선을 학습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2차 곡선을 아무것도 모르냐? 아니야, 알고 있어. 첫 번째 원, 두 번째 포물선, 2차 함수 알고 있잖아. 공통수학 2 학습하신 분들 하나 더 있어. 유리함수. 유리함수 x, y항이죠. 이렇게 이런 형태들인 거야. 그래서 원과 포물선을 제외한 더 다양한 형태를 배워보자가 기하라는 과목의 첫 번째 대단원 2차 곡선인 거야. Got it? 그러면 선행을 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하적 풀이를 아예 시도할 수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만약 문제를 못 풀겠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뭐야? 두 직선이 연립되어 있다 이거야. 얘는 한 직선과 원이 연립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얘 해는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이고 얘는 원과 직선의 교점인 거야. 근데 공통인 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교점이 원과 직선의 교점 중 하나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뭘 쓸 수 있냐? 예를 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지 그런 기하적인 공식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 심화의 이야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부정방정식으로 와서 그럼 이 친구는 기하적으로 어떻게 볼래? 얘도 어떠한 직선인 거잖아. 그치? 이러한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위에 점은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뭐야? 부정방정식. 그러면 자연수 x, y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모는 종이를 들이대겠다는 거지. 이렇게 모는 종이를 들이대겠다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갖다 대겠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너와 너가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뭐야? 자연수 컴마 자연수에 해당하는 순서쌍이야. 그럼 이 뜰채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이 친구 위의 점은 유한해진다는 거거든. 확인했지, 그치? 그러면 x-2y는 5. 이 친구는 어때? 자연수 xy라고 하면 해가 유한해? 얘는 유한하지가 않아. 그렇지? 그럼 왜 유한하지 않냐는 거야. 기하적으로 보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거든. 기울기가 뭐야? 양수지. 그럼 이 새끼는 어디서 출발했던 간에 1사분면에서 무한히 전진하지.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는 우리의 부정방정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 즉 자연수 조건이면 1사분면에서 유한한 도형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뜻인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기울기가 뭐일 수밖에 없지?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은 ax 플러스 by는 뭐시기에서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납득되지?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c가 음수야? 그럼 양수 더해서 음수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애라는 거거든. 여기에서 만족하는 애가 없는 거야.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양 더하고 더해서 얘가 나온다. 이런 형태밖에 문제가 못 나온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밖에 못 나올까? 나 이런 문제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쌉 가능 아니야? x, y의 자연수 조건 얘도 충분히 줄만한 거 아니야? 2차 함수.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이라든지 이런 걸 줘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x제곱 플러스 y는 7이구나 해서 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다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라. 봤잖아 여러분. 직선이든 간에 포물선이든 간에 어떤 형태가 나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야지 유한한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든 거야, 예를. 이런 식으로도 변형될 수 있죠, 충분히. 자, 다음입니다. 정수 조건이에요. 그럼 정수 조건이면 여러분 얘보다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식이 제한되는 게 느껴지죠. 훨씬 더 제한되겠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가 나와요. 자, 이건 유리함수 선행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뜻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외우시면 돼요. 저런 형태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만 외워주면 돼. 자,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나오도록 하라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y는 x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지?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7, 몇이나? 1지라는 거 보여? 근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y 값이 어때? y가 0과 1 사이지. 얘 오른쪽은 더 이상 정수가 못 나와, y 값이.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 끝이 잘리고 잘려서 여기서만 보면 됨,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유한해질 수 있는 거야.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적으로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 친구 해는 어떻게 구해? 무슨 수? 약수와 배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넌 약수가 1, 7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xy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1, 7, 7, 1, 마일, 마7, 마7, 마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하자. 제가 여기다가 xy에 자연수라고 조건을 줬어요. 그럼 못 푸나요? 풀 수 있죠. 왜? 자연수도 정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봐. 자연수 조건이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이 세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야. 자연수는 정수이기도 하고 실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수 조건이 나오면 얘를 못 쓰는 거지, 근데. 뭔 말해? 정수 xy라고 하면 이런 형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약간 비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비가역 상태예요. 너는 다 이용하는 거고, 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실수면 단 한 가지 이 방법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 실수 조건이면 어떻게 푸냐?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0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저거 보면 뭐가 떠오르죠? px, qx 안 떠올라요? qx x-1, x-2, x-3 해가지고 했던 거. 그거 안 나나? 안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둘 다 몇이야? 0이야. 그거 이용하라는 거야. 왜 이걸 이용하라는 걸까?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얘들아, 문자 두 개 나온 상태야? 식이 하나지.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면 식이 몇 개야? 두 개가 돼.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지. 부정방정식이 된 이유가 뭐야? 식의 개수가 부족해서. 이런 형태를 만족시키면 식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납득? 자, 이건 팁인데, 뭐 문제 하나 풀고 가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얘기할게요.
178번입니다. 어때요? 친절하죠? 만들어 놨어요, 이 친구가. 자, 이 방정식인데 정수 xy래요. 그럼 x와 y가 정수면 x-1도 정수고 y-2도 정수고 얘도 정수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럼 뭐야? 아, 유한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x-1과 y-2 순서쌍을 구해요. 1, 뭐? 5, 1, 마일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x, y까지 구해내면 끝나는 거지. 그럼 x-1이 1이면 x는 2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부 다 1씩 더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계산을 한 번에 하라는 거지. 다음 얘는 2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7, 3, 마3, 1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들. 그럼 177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했잖아. 조건이 지금 자연수지.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자더, 자는, 자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그런 형태가 어렵잖아. 쉽지 않아 보이죠? 물론 가능합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x, y다가 가능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를 만족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상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 8 이런 수를 말하는 거예요. 얘도 여기서의 이 수는 상수가 되라는 거예요. 상수.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x, y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유한한 애를 뽑아먹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 조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수 조건 형태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 강제로 하는 거야. 그냥 10 강제야 그냥. 무조건 되게끔만 하는 거야. 봐봐. 얘를 x로 묶어. 그럼 뒤에 곱하기 몇이야? y-1 맞니?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y-1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2y가 있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 뒤에 원래는 없던 뭐가 생겼어? 2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2를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뒤에 이거 마이너스 2 넘어가서 얘 몇이야? 4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강제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x-2 곱하기 y-1은 4라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상수항은 몇이든 상관없잖아. 내가 편하게 주물럭주물럭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이런 형태를 만족시켜 주시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같이 해보자. 정수 xy래. 그럼 어떻게 해? 앞에 걸 x로 묶어. 그럼 x 곱하기 몇이야? y 플러스 1이지. 그럼 뒤에 뭐라 쓴다? y 플러스 1도 똑같이 써. 근데 y의 개수가 몇이야? 1.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뒤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1을 가져왔잖아. 그럼 여기도 1을 주고 마이너스 3 넘어오면 몇이야? 4.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은 4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지. 강제로 하자는 거야. 강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실수 조건 한번 볼게요. 자, 179번이에요. 이건 실수 조건은 아니네요. 실수 조건이 어려워서 제가 다 뺐나 봐요. 자, 두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다. 안 되죠? 정수 조건이니까.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해가지고 강제로 만들려고 했어. 그랬더니 어때? 묶이는 게 없지. 맞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끝까지 잘 봐. 끝까지 잘 봐. 그럼 이렇게 묶이는 거 보이지? 완전 제곱. x-1의 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묶으면 y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여기 8 넘어갔다 치고 여기 원래 없던 1 썼고 4 썼죠? 그럼 얘가 몇이 돼? 13이 되지 이렇게. 어때? 0이 됐어? 안 됐지. 근데 얘는 실수 조건이 아니라 정수 조건이지. 그럼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잖아. 그럼 정수끼리 제곱했으면 양수가 되죠. 0도 포함이지만. 그래서 결국에 이런 느낌으로 끝나게 돼요.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야. 정수인데 제곱하면 자연수 느낌이 돼버리잖아. 0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봐. 자연수 맞지? 그러면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자연수다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새로운 형태를 만나면 다 뭐 해야 돼? 외워주면 되는 거야. 풀이법을. 그럼 이거 뭐야? 뭐 더하기 뭐야? 9 더하기 4네. 그럼 얘네가 각각 몇? 2 대 3, 3, 2. 맞아? 맞아. 이게 끝이야? 그래, 마이너스 생각해야지. 얘가 풀마 2일 때 얘가 풀마 3인 거 케이스 몇 개야 여기? 4개야. 얘가 풀마 3일 때 얘가 풀마 2인 케이스? 4개. 총 몇 개야?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x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xy 최대값 구하려면 부호 같은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부호 같은 것 위주로 생각해서 최대값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수 조건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올 텐데 여러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항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는 너는 0, 너는 0 해서 뭘 할 거야? 연립방정식을 가져가겠지. 근데 여기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면 쉽겠지.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건 전부 다 항이 이 세 개만 쓰였다는 거야. x항, y항, 상수항. 인정? 쉽잖아 이거. 별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우려야 되는 건 언제야? 2차가 들어갔을 때야. 그럼 2차가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지? x제곱, y제곱, xy. 이 친구들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x제곱 들어가는 건 알아차리기가 쉬워. 왜? 무슨 항이 보일까? x 4제곱이 보일 거야. x 4제곱이 보이면 아 x제곱에 전체 무식이 완전 제곱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y제곱도 마찬가지지. xy는 어때? xy는 2x-3y의 제곱 같은 데에서도 보인단 말이야. 맞지? 여기서도 xy 항은 나와. 근데 xy 자체가 나오면 뭐가 나와? x제곱 y제곱이 나오지. 이런 걸로 눈치를 까면 되는 거야. 알겠니? 정말 문제가 빡세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우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때? 빡세겠지? 어떤 친구의 완전 4제곱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럼 세제곱은 어때? 안 나오겠지. 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 그래서 변화무쌍해지니까 안 돼. 그래서 제곱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납득? 인정할 수 있겠어? 제곱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x 4제곱이 나왔다면 아 안에 뭐가 있었구나. x제곱. y 4제곱이 나왔다면 뭐가 있었구나. y제곱. 아 x제곱 y제곱이 있었으면 뭐가 나왔구나. xy가 있었구나라고 유추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해. 뭐냐? x제곱 y제곱이 나왔을 때 얘가 들어가지 않는 순간이 있어. 그게 언제야? 얘네가 같이 나왔을 때야. 그러면 x제곱 y제곱 항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뭐야 얘 왜 여기서 나왔어? x제곱 y제곱은 얘이거나 얘다라는 거지. 얘네 둘이 같이 들어있거나 xy가 들어있거나. 이해하셨죠?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제는 179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